경매 낙찰은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낙찰 직후부터 시작돼요. 단 돈 몇십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 날리는 사연, 결코 남 일이 아니에요. 어렵게 낙찰을 받고 기뻐하던 A씨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는 아파트 문 앞에서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그를 맞이한 것은 전 소유자의 거친 욕설과 고함이었어요. 전 소유자는 죽어도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당장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버타지요. 설상가상으로 현관문에는 단전 단수 경고장까지 붙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는 무려 500만 원의 미납 관리비를 청구했어요. 이 돈을 전부 내지 않으면 입주를 절대 못 시켜준다고 했어요. A씨는 매달 나가는 높은 이자 때문에 피가 말랐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밤마다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지요. 이대로 소송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부동산 특수명도 전문가인 안심 법무사가 나섰어요. 법무사는 무작정 싸우지 않고 현장 임장 솔루션을 가동했어요. 가장 먼저 우편함에 쌓인 법원 송달물들을 철저히 분석했지요. 송달물의 종류를 보면 상대방의 심리적 고립도를 알 수 있어요. 금융권 독촉장과 법원 우편물로 상대의 한계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어서 복도에 있는 전력 계량기가 멈춘 것을 포착했어요. 단수 봉인까지 체결되어 사실상 점유가 단절된 상태였지요. 법무사는 강압적인 경고 대신 정중한 협상 메모를 남겼어요. 서로의 실익을 위한 합의안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썼지요. 이 따뜻한 메모가 점유자의 굳게 닫힌 경계심을 무너뜨렸어요.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즉시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문을 신청해 받았어요. 이 결정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강력한 사법 무기가 돼요. 이사비의 마지노선은 강제 집행 비용인 400만 원으로 정했어요. 이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지요. 결국 점유자는 압박을 느끼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와의 기싸움에서도 완벽한 법리로 승리했어요. 경매 낙찰자는 미납 관리비 중 오직 공용 부분 원금만 승계하면 돼요. 개인 전용 부분 요금과 연체료는 승계 의무가 전혀 없어요. 이 사실을 명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제시했지요. 부당하게 단전을 지속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어요. 압박을 느낀 관리소장도 결국 부당한 청구를 모두 철회했어요. A씨는 소송 없이 단 20일 만에 열쇠를 받았어요. 강제 집행 비용보다 훨씬 적은 합의금으로 명도를 완료한 것이죠. 안심 실무 핵심 요약 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편함과 계량기로 실제 거주를 파악하세요. 둘째, 미납 관리비는 공용 부분 원금만 내면 돼요. 셋째, 이사비는 강제 집행 비용 내에서만 협상하세요. 넷째, 문을 열고 공실 확인 전에는 돈을 주지 마세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법률 사각지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리사무소의 압박에 무서워서 미납금을 다 내주는 실수예요. 법을 모르면 눈앞에서 수백만 원을 그냥 빼앗기게 돼요. 두 번째는 점유자의 말만 믿고 인도명령 신청을 미루는 행동이에요.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면 법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세 번째는 합의만 믿고 이사비를 미리 입금해버리는 성급함이에요. 돈을 먼저 받으면 태도를 바꾸는 점유자가 정말 많아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지침이에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과 점유의 정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이것이 점유자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예요. 임장과 협상 시에는 대법원 2001-8677 판결을 당당하게 제시하세요. 공용 부분 외의 금액은 승계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해요. 철저한 현장 조사와 명확한 법리가 만날 때 자산이 지켜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상세한 서류 양식과 판례 전문은 설명란의 블로그 링크에 있어요. 안심 법무사가 여러분의 평온한 부동산 투자를 끝까지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